네, 올 시즌 두산을 바라보면요. 타선이면 타선, 마운드면 마운드, 전혀 빈틈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웰컴 투 알럿 베이스볼에서 예고한 대로요. 오늘 이 두산의 상승세의 원동력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두산을 우승 후보 중 하나라고 꼽긴 했지만요. 이렇게까지 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희 개막 특집 때 두산의 올 시즌 활약을 예상한 분들이 또 몇몇 계셨죠. 두산이 전통적으로 우승한 다음엔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왕조가 되지 못했어요. 연속 우승이 없어서. 네. 과거에 해태 왕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 왕조가 있었고, 뭐 지금은 뭐니 해도 삼성 왕조 시대잖아요. 두산이 올해 내년까지 좀 2연패, 3연패 해서 그 왕조의 대열에 올라섰으면 하는 팬의 바람입니다. 단기전으로 간다면 삼성 위에 과연 두산을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는 팀이 저는 있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두산이 분명히 4강권 안에만 들어간다면 저는 단기전 이 승부 때는 확실히 두산이 힘이 있다고 보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저는 두산을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선발의 무게감에서 과연 니퍼트 선수를 넘을 수 있는 다른 팀의 그 외국인 투수, 그 국내 투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또 의문부호가 있어서 니퍼트의 1선발 그리고 양의지 선수부터 시작되는 그 센터 라인, 그 김재호 선수, 오재원 선수, 그리고 정수빈 선수까지 그 탄탄한 센터 라인이 또 2연패가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성환 의원이 두산의 심상치 않은 한 시즌을 예상하셨는데요. 돗자리 깔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우승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죠. 근데 출발이 좋은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출발이 좋은 두산인데요. 7할 때 승률, 이유가 있겠죠. 자, 지난해 정규 시즌 3위로 올라와서 14년 만에 두산이 우승을 이뤄냈는데요. 그 자신감이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올 시즌 14경기 만에 10승 선착을 했는데 이게 4년 만에 찾아온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어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요. 7연승 하는 동안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 연패가 없는 유일한 KBO 팀입니다. 그리고 투타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화면에 이제 그래프도 나올 테고 설명을 하나씩 조목조목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봤듯이 최고의 투타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는 두산입니다. 이 마운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이 두산의 광팬이죠. 이세준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네. 화면에 먼저 나온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화면은요, 득점 마이너스 실점인데요. 두산이 이만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기 전까지 104점의 득점을 냈고 64점의 실점을 했는데 플러스 40이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63점의 득점 그리고 122점의 실점을 했는데 이 수치가 곧 순위를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그래프의 수치가 좋은 팀은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 미국에서 저 통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요것만 보고 있어도 마지막에 순위랑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가치 있는 기록인데 40점을 플러스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예, 앞으로도 어떤 투타 밸런스 계속 유지할지 지금 되게 궁금합니다. 네, 또 기록으로 봤듯이 최고의 투타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는 두산입니다. 기아가 이제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팬심에서 유희관 선수, 장원준 선수도 그에 못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두산의 변수는 유일한 선발 투수진의 변수는 보우된 선수인 것 같은데 그 선수가 중간에 바뀌지 않고 시즌 끝까지 함께 해주면서 한 10승 정도만 해줘도 두산의 최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5선발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렇죠. 노경은 선수, 이현호 선수, 허준혁 선수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후보만 많은 것보다 확실한 5선발이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5명 5선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팀은 없잖아요. 분명히 한두 명의 선발 투수는 이탈할 텐데 그때 대신 들어서 선발 요원들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강점이 될 싶어서 저는 두산을 뽑았습니다. 네, 이경호 기자. 두산이 현재 팀 평균 자책점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선수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사실 이세준 씨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정확히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니퍼트, 보우덴, 장원준, 유희관 사실 한 명을 빼도 이 4명의 선발만으로도 굉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리그 전체에 확실히 안정된 4명의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보우덴 선수가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리포트랑 완벽하게 원투펀치를 이루면서 사실 두산이 연패가 없는 이유도 확실한 에이스 2명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에게 굉장히 위력적이고요. 또한 이 원투펀치와 함께 장원준과 유희관이라는 리그 정상급 그리고 전혀 스타일이 다른 왼손 투수가 함께 선발진에 있다는 것은 사실 상대팀 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볼을 가진 외국인 선수가 나왔다가 또 굉장히 제구가 뛰어난 왼손 투수가 나왔다가 또 빠른 공과 다양한 변화구를 갖고 있는 왼손 투수도 있고 이런 조합 상태에서 두산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대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만남이고 괴로운 상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선발진이 든든하고 견고하니까요. 이 불펜 투수들의 어깨도 가벼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발만 좋은 게 아니고요. 뭐 불펜 평균 자책점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키는 야구까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기록을 살펴보면요. 선발 평균 자책점이 4.34로 3위. 근데 불펜 평균 자책점은요. 2.64입니다. 선발보다 오히려 더 좋죠. 우선 바로 이 선수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친정팀으로 돌아온 정지원 선수, 오재일 선수와 마찬가지로 요새 굉장히 행복한 선수일 거예요. 오늘 전까지 9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0.69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김광률, 오연태까지 허리에서 아주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평균 자책점이 뭐 당연히 낮아주겠죠. 여기에 마무리 이현승 선수도 6경기에서 3세이브를 올리면서 뒷문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현승 선수까지 가는 그 길목이 사실 조금 힘들었거든요. 정재현 선수가 2차 드래프트로 친정팀으로 오면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산이 완벽한 보완을 해냈습니다. 네, 바로 이 점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성환 의원? 작년 두산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외국인 투수 한 자리 그리고 불펜이었는데요. 자, 올해는 그 물음표가 좀 있었는데 느낌표로 바뀌는 선수가 들어왔죠. 보우덴 선수 시범 경기까지도 좀 물음표였는데 시즌 시작되고 나니까 왜 이제 왔냐 뭐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고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불펜은요. 마무리 이현승 선수까지 가는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 아주 뭐 탄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선에서는요, 올 시즌 김현수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한 게 사실인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죠. 공백은 없습니다. 뭐 김현수 선수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두산 선수들이 김현수 선수의 공백 없이 아주 힘을 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두산은 오늘 경기 전까지 팀 타율이 2할 9푼 5리로서 리그 2위, 홈런 17개로 4위, 타점이 95개로 리그 1위입니다. 각종 지표에서요. 모두 상위권에 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아직까지 외국인 타자 에반스 선수가 부진하고 있는데도 이 성적을 이 국내 선수들이 합작해서 내고 있다는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병헌 선수 잘해주고 있고 그 옆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뭐 오재일 선수라든지 뭐 양의지 선수 전체적인 짜임새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에반스가 좀 걱정이긴 해요, 사실. 근데 지난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외국인 타자의 큰 도움 없이 우승을 해냈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 공백, 에반스의 부진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뭔가 구멍이 날 법한데 티가 안 나는 게 뭐 두산 타선의 장점이고요. 전체적으로 출루율이 좋은 빠른 선수들이 테이블 세터진 그리고 중심 타선이 홈런뿐만 아니고 정확성까지 있다는 것도 아주 뭐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두산의 타선 요즘 타격감 굉장한데요. 또 게다가 이 투아웃 이후의 집중력도 또 기대 이상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 오늘 경기 전까지 10개 팀 중에 득점권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세 팀은 NC의 득점권 타율 3할 1푼 3리, 롯데 삼성의 2할 8푼 3리입니다. 두산은 사실 2할 8푼 6리로 5위지만 이 상황을 2사 후로 바뀌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두산은 2사 후 득점권 타율이 3할 6푼 1리로 리그에서 정말 압도적인 1위입니다. 두산이 16경기에서 104득점을 올렸는데 그중에 무려 57%인 59점을 2사 후에 얻었습니다. 또 두 방의 말로 홈런도 2사 후에 나왔는데 사실 타자 입장에서 2사 후에는 사실 조금 쫓기기도 하고 스윙도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서 득점을 올렸다는 게 이게 두산 타선의 끈끈함이구나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2사 이후에 또 치고 싶다고 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집중력의 원동력은 또 뭘까요, 조성환이요? 사실 2사 후가 되면요. 여기서 흐름이 끊기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좀 앞서는 게 사실인데 두산 타자들은 오히려 지금 2사 후에 조금 더 이 흐름을 우리가 뺏기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흐름을 이어가겠다라는 뭐 그런 집중력이 좀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중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두산의 타선입니다. 네, 또 공수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양의지 선수인데요. 팀 전력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양의지 선수의 진짜 진가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줬죠. 발가락 부상이 있는데도 양의지 선수가 앉아있기 때문에 우승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2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했고요.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우승 포수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졌고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귀엽고 스윙도 정말 가볍게 툭 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멀리 칩니다. 현재까지 공수 완벽하다고 볼 수 있고요. 포수로서 눈을 확 떴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사실 두산의 상승세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요즘 양희지 선수한테 칭찬 세례가 쏟아지고 있는 건 당연하겠죠. 상대방 선수들까지 칭찬을 할 정도입니다. 김태형 감독도 묵묵하게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양의지 선수한테 고마움을 표하는 건 당연하겠죠. 은퇴를 했죠. 박경환 그리고 진감용 이렇게 대포수를 이을 최고의 포수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산에 대해 논할 때요.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승 경험이 있는 젊은 라인업이라는 점인데요. 다른 팀들이 굉장히 부러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름 옆에 가로 열고 이게 적힌 숫자가 나이입니다. 근데 지금 홍성훈 선수가 사실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홍성훈 선수랑 저랑 동갑인데요. 홍성훈 선수 그 다음으로 많은 엔트리에 들어있던 야수 선수가 오재원 그리고 김재호 선수인데 홍성훈 선수하고 무려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얼마나 젊고 실력이 뛰어난지 알겠죠? 리빌딩을 아마 계획하고 있는 팀들은 이 두산의 젊은 야수진을 보면은 뭔가 부럽기도 하고 비결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뭔가 이 스피드 있고 집중력 있고 짜임새 있고 젊은 이 야수들의 힘이 지금 두산의 상승세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허경민 선수도 비교적 어린 나이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스승 아래 또 좋은 제자가 난다고 하는데요. 김태형 감독의 화끈한 형님 리더십도 이 상승세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사실 김태원 감독은 OB 시절 주장이었고 또 이 팀에서 배터리 코치를 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 함께 있으면서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시절부터 사실은 굉장히 뚝심 있는 리더로 저 사람은 나중에 감독감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역시 감독이 된 후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SK 배터리 코치로 팀을 떠나 있을 때도 사실 두산에 대한 애정을 많이 표현하곤 했는데요.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어쩔 때는 굉장히 친형 같아서 친근한데 또 어쩔 때는 무슨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매우 엄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또 어렵고 앞에 이끌어가는 형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는 리더의 스타일이 아닌가. 프로야구 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리더의 색깔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만나면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또 절제가 있고 또 엄격한 또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취재진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 감독 중 한 명인 게 분명합니다. 사실 데뷔 첫 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더 꿈도 크더라고요. 네, 유머도 있고 또 카리스마도 있고 정말 대단한 감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숨은 전력이라 할 수 있겠죠. 능력 있는 프런트의 힘도 또 빼놓을 수는 없어요. 사실 두산을 향해서 제가 굉장히 제일 높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두산은 다른 군화와 달리 단장과 임원, 그룹의 핵심 경영진들이 모두 그 팀에서 잔뼈가 굵은 사실 매우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까지 오른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김태룡 단장 같은 경우는 선수 출신인데 팀에서 매니저, 이사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갖고 그 단장까지 가신 분이에요. 김승영 사장 역시 첫 출발은 다른 계열사에 있었지만 형사원 때 오셔갖고 지금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야구 그리고 구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잘 알고 있지만 새로 얼마 온 지 안 된 분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현장에 간섭은 하지 않고요. 과연 팀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팀의 색깔을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굉장히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선수 스카우트, 육성, 그리고 인프라 구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실 이 두산 프런트와 경영진의 능력이 굉장히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팬 입장에서도 이런 좋은 프런트는 또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다른 직원분들도 다른 구단과 달리 나도 언젠가 이 구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단장도 되고 사장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메시지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늘도 두산의 상승세는 계속됐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이 두산의 상승세 초반부터 굉장한데요. 이러한 흐름이 시즌 마무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록으로 봤듯이 최고의 투타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는 두산입니다. 이 마운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이 두산의 광팬이죠. 이세준 선수가 이세준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네. 화면에 먼저 나온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화면은요, 득점 마이너스 실점인데요. 두산이 이만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경기 전까지 104점의 득점을 냈고 64점의 실점을 했는데 플러스 40이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63점의 득점, 그리고 122점의 실점을 했는데, 뭐 이 수치가 곧 순위를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 그래프의 수치가 좋은 팀은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보면 뭐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 미국에서 저 통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요것만 보고 있어도 마지막에 순위랑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가치 있는 기록인데, 40점을 플러스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뭐 앞으로도 어떤 투타 밸런스 계속 유지할지 지금 되게 궁금합니다. 네, 또 기록으로 봤듯이 사실 최고의 투정 투타 원투펀치는 밸런스를 윤석열 자랑하고 선수, 있는 양현종 두산입니다. 선수 보유한 기아가 이제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팬심에서 네. 유희관 선수, 장원준 선수도 그에 못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두산의 변수는 유일한 선발 투수진의 변수는 보우된 선수인 것 같은데 그 선수가 중간에 바뀌지 않고 시즌 끝까지 함께 해주면서 한 10승 정도만 해줘도 두산의 최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5선발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뭐 노경은 선수, 이현호 선수, 허준혁 선수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뭐 그렇게 후보만 많은 것보다 확실한 5선발이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5명 5선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팀은 없잖아요. 분명히 한두 명의 선발 투수는 이탈할 텐데 그때 네. 대신 들어서 선발 요원들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강점이 돼 싶어서 저는 두산을 뽑았습니다. 네, 이경호 기자. 두산이 현재 팀 평균 자책점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선수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사실 이세준 씨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정확히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니퍼트, 보우덴, 장원준, 유희관. 사실 한 명을 빼도 이 4명의 선발만으로도 굉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리그 전체에 확실히 안정된 4명의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보우덴 선수가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리퍼트랑 맞습니다. 뭐 김현수 선수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두산 선수들이 김현수 선수의 공백 없이 아주 힘을 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두산은 오늘 경기 전까지 팀 타율이 2할 9푼 5리로서 리그 2위, 홈런 17개로 4위, 타점이 95개로 리그 1위입니다. 각종 지표에서요. 모두 상위권에 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아직까지 외국인 타자 에반스 선수가 부진하고 있는데도 이 성적을 이 국내 선수들이 합작해서 내고 있다는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병헌 선수 잘해주고 있고, 그 옆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뭐 오재일 선수라든지 뭐 양의지 선수 전체적인 짜임새가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에반스가 좀 걱정이긴 해요, 사실. 근데 지난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외국인 타자의 큰 도움 없이 우승을 해냈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 공백, 에반스의 부진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뭔가 구멍이 날 법한데 티가 안 나는 게 뭐 두산 타선의 장점이고요. 전체적으로 출루율이 좋은 빠른 선수들이 테이블 세터진, 그리고 중심 타선이 홈런뿐만 아니고 정확성까지 있다는 것도 아주 뭐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두산의 타선 요즘 타격감 굉장한데요. 또 게다가 이 투아웃 이후의 집중력도 또 기대 이상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 오늘 경기 전까지 10개 팀 중에 득점권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세 팀은 NC의 득점권 타율 3할 1푼 3리, 롯데 삼성의 2할 9푼 3리입니다. 두산은 사실 2할 8푼 6리로 5위지만 이 상황을 2-4후로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두산은 2-4후 득점권 타율이 3할 6푼 1리로 리그에서 정말 압도적인 1위입니다. 두산이 16경기에서 104득점을 올렸는데 그중에 무려 57%를
57%인 59점을 2사 후에 얻었습니다. 또 두 방의 말루 홈런도 2사 후에 나왔는데 사실 타자 입장에서 2사 후에는 사실 조금 쫓기기도 하고 스윙도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서 득점을 올렸다는 게 이게 두산 타선의 끈끈함이구나 그런 게 느껴집니다. 네, 2사 이후에 또 치고 싶다고 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집중력의 원동력은 또 뭘까요, 조성환이요? 사실 2사 후가 되면요. 여기서 흐름이 끊기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좀 앞서는 게 사실인데 두산 타자들은 오히려 지금 2사 후에 조금 더 이 흐름을 우리가 뺏기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흐름을 이어가겠다라는 뭐 그런 집중력이 좀 발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중력을 확실하게 하게 원투 펀치를 이루면서 사실 두산이 연패가 없는 이유도 확실한 에이스 2명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대팀에게 굉장히 위력적이고요. 또한 이 원투 펀치와 함께 장원준과 유희관이라는 리그 정상급 그리고 전혀 스타일이 다른 왼손 투수가 함께 선발진에 있다는 것은 사실 상대팀 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굉장히 빠른 볼을 가진 외국인 선수가 나왔다가 또 굉장히 제구가 뛰어난 왼손 투수가 나왔다가 또 빠른 공과 다양한 변화구를 갖고 있는 왼손 투수도 있고 이런 조합 상태에서 두산을 상대하기 때문에 상대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만남이고 괴로운 상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선발진이 든든하고 견고하니까요. 이 불펜 투수들의 어깨도 가벼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발만 좋은 게 아니고요. 뭐 불펜 평균 자책점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키는 야구까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기록을 살펴보면요. 선발 평균 자책점이 4.34로 3위. 근데 불펜 평균 자책점은요. 2.64입니다. 선발보다 오히려 더 좋죠. 우선 바로 이 선수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친정팀으로 돌아온 정지원 선수, 오재일 선수와 마찬가지로 요새 굉장히 행복한 선수일 거예요. 오늘 전까지 9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0.69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김광률, 오연태까지 허리에서 아주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평균 자책점이 뭐 당연히 낮아주겠죠. 여기에 마무리 이현승 선수도 6경기에서 3세이브를 올리면서 뒷문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현승 선수까지 가는 그 길목이 사실 조금 힘들었거든요. 정지현 선수가 2차 드래프트로 친정팀으로 오면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산이 완벽한 보완을 해냈습니다. 네, 바로 이 점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성환이요? 작년 두산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외국인 투수 한 자리 그리고 불펜이었는데요. 자, 올해는 그 물음표가 좀 있었는데 느낌표로 바뀌는 선수가 들어왔죠. 보호된 선수. 시범 경기까지도 좀 물음표였는데 시즌 시작되고 나니까 왜 이제 왔냐 뭐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고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불펜은요. 마무리 이현승 선수까지 가는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 아주 뭐 탄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선에서는요, 올 시즌 김현수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한 게 사실인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죠. 공백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두산의 타선입니다. 네, 또 공수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양의지 선수인데요. 팀 전력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양의지 선수의 진짜 진가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줬죠. 발가락 부상이 있는데도 양의지 선수가 앉아있기 때문에 우승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2년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했고요.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우승 포수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졌고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귀엽고 스윙도 정말 가볍게 툭 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멀리 칩니다. 현재까지 공수 완벽하다고 볼 수 있고요. 포수로서 눈을 뭐 확 떴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사실 두산의 상승세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요즘 뭐 양희 선수한테 칭찬 세례가 뭐 쏟아지고 있는 건 당연하겠죠. 상대방 선수들까지 칭찬을 할 정도입니다. 김태형 감독도 묵묵하게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양의지 선수한테 고마움을 표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은퇴를 했죠. 박경환 그리고 진감용 이렇게 대포수를 이을 최고의 포수라는 평가가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산에 대해 논할 때요,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승 경험이 있는 젊은 라인업이라는 점인데요. 다른 팀들이 굉장히 부러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름 옆에 가로 열고 이게 그 적힌 숫자가 나이입니다. 근데 지금 홍성훈 선수가 사실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홍성훈 선수랑 저랑 동갑인데요. 홍성훈 선수 그 다음으로 많은 엔트리에 들어있던 야수 선수가 오재원 그리고 김재호 선수인데 홍성훈 선수하고 무려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얼마나 젊고 실력이 뛰어난지 알겠죠?
리빌딩을 아마 계획하고 있는 팀들은 이 두산의 젊은 야수진을 보면은 뭔가 부럽기도 하고 뭐 비결이 과연 뭘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뭔가 이 스피드 있고 집중력 있고 짜임새 있고 젊은 이 야수들의 힘이 지금 두산의 상승세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허경민 선수도 비교적 어린 나이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스승 아래 또 좋은 제자가 난다고 하는데요. 김태형 감독의 화끈한 형님 리더십도 이 상승세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사실 김태원 감독은 OB 시절 주장이었고 또 이 팀에서 배터리 코치를 했고 굉장히 오랜 기간 함께 있으면서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시절부터 사실은 굉장히 뚝심 있는 리더로 저 사람은 나중에 감독감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역시 네, 올 시즌 두산을 바라보면요. 타선이면 타선, 마운드면 마운드, 전혀 빈틈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웰컴 투 알럿 베이스볼에서 예고한 대로요. 오늘 이 두산의 상승세의 원동력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두산을 우승 후보 중 하나라고 꼽긴 했지만요. 이렇게까지 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희 개막 특집 때 두산의 올 시즌 활약을 예상한 분들이 또 몇몇 계셨죠. 두산이 전통적으로 우승한 다음엔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왕조가 되지 못했어요. 연속 우승이 없어서. 네. 과거에 해태 왕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 왕조가 있었고, 뭐 지금은 뭐니 해도 삼성 왕조 시대잖아요. 두산이 올해 내년까지 좀 2연패, 3연패 해서 그 왕조의 대열에 올라섰으면 하는 팬의 바람입니다. 단기전으로 간다면 삼성 위에 과연 두산을 맞닥뜨려서 이길 수 있는 팀이 저는 있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두산이 분명히 4강권 안에만 들어간다면 저는 단기전 이 승부 때는 확실히 두산이 힘이 있다고 보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저는 두산을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선발의 무게감에서 과연 니퍼트 선수를 넘을 수 있는 다른 팀의 외국인 투수, 국내 투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또 의문부호가 있어서 니퍼트의 1선발, 그리고 양의지 선수부터 시작되는 센터라인, 김재호 선수, 오재원 선수, 그리고 정수빈 선수까지 탄탄한 센터라인이 또 2연패가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성환 의원, 이 두산의 심상치 않은 한 시즌을 예상하셨는데요. 돗자리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우승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죠. 근데 출발이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출발이 좋은 두산인데요. 7할 때 승률, 이유가 있겠죠. 자, 지난해 정규 시즌 3위로 올라와서 14년 만에 두산이 우승을 이뤄냈는데요. 그 자신감이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올 시즌 14경기 만에 10승 선착을 했는데 이게 4년 만에 찾아온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어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요. 7연승 하는 동안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 연패가 없는 유일한 KBO 팀입니다. 그리고 투타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화면에 이제 그래프도 나올 테고 설명을 하나씩 조목조목 한번 해드리겠습니다.